반갑습니다. 농지오케이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에 대해서 안내문이 나가고 이렇게 되다 나니까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칼럼 글로 올렸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그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원부, 또 농지대장, 예,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이제 전환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제 개편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공부 명칭이 농지원부라는 것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그다음에 농업인 세대가 세대별로 작성했던 것이 이제 필지별로 작성이 된다.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만 작성했던 것이 이제는 모든 농지, 그러니까 필지별로 하다나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다. 그 다음에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원부는 관리를 했는데 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에서 관리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직권주의,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다가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리냐, 농지원부를 우리가 신청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직권주의였다. 예,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농지대장은 이제 신고주의다.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물론 자, 신고주의라고 했지만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정리도 해 나가고 농지관리위원들을 통해서 또 정리도 해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정리는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농업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하고도 서로 정보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의해서도 정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는 서로 되겠지만은 기본 원칙은 신고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토지 소유자인 내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달라졌는데, 자, 이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장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안내문들을.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농지원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문이 나갔고, 그 안내문에 보면 농지원부 사본이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첨부된 사실을 보면서 내가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과 같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내용 중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작용하고 있는데 임대 준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휴경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필지가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구읍면, 그러니까 주소지 시구읍면이야, 이때는 주소지 시구읍면에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내장이 나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언제까지, 그러니까 2월 말일 날까지요. 2월 말일 날까지 수정 신고를 하라. 그다음에 농지원부 발급 기간은 4월 5일까지만 하겠다. 4월 6일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시스템을 전환하겠다. 농지대장으로. 그다음에 4월 15일부터 이제 농지대장을 발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장이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더
여러 설명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농지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서 유튜브에서 설명들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이런 걸 받았을 적에, 이런 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안내문을 일단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보면 이렇게 농지원부 그 중요사항에 대해 사본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농지 그 전체 면적, 그다음에 여기 전체 면적, 그다음에 여기 농지 그 농가주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여기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경이냐 휴경이냐 아니면 임대냐 하는 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하시고, 이것이 맞는다 그러면 여기 다 맞는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틀린 부분이 있다. 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임대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휴경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또는 뭐 면적이 틀린다든지 또 실제 지목이 틀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면 돼요. 맞는 분은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 최초 작성일이라는 걸 해놨는데, 자, 이 농지원부를 보면 이렇게 최초 작성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것 같은 경우 98년 4월 30일 날 최초 작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 대한 입증 자료는 어떻게 발급이 되냐 하면은 농업 경영체로다 하게 됩니다. 근데 농업 경영체는 2010년서부터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이전부터 농사진 경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사람은 설사 그 후에 농업경제가 만들어졌다면 또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농사지었던 것들이 입증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이 완료돼서 4월 5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4월 5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이 되는데 그 4월 5일까지 농지원부 발급되는 요 4월 6일 이렇게 돼 있는데 4월 6일까지 농지원부 발급이 되는데 이 살아있는 농지원부에 마지막으로 띄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4월 6일까지는 이거를 위해서 여기 필지가 두 필지죠. 이분 같으면 두 필지니까 두 필지에다가 하나 정도 더 아니면 두 개 정도 더해서 한 서너 통 떼어 놓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뭐 1,000원씩이니까 커피 한 잔 값이야.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농사진 거, 특히나 여기 농사진 거는 더욱 좋고요. 여기에 농사진 건 더욱 좋고 다른 농지가 농사를 짓더라도 내가 농사를 이때부터 지었다 하면서 이거를 첨부해서 내면은, 자, 여러분이 담당자일 적에 농사를 나 3년만 졌습니다. 8년만 졌습니다 하는 것보다 20년 졌습니다. 15년 졌습니다. 어떤 거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띄워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제촌자격 입증할 때에도 이런 거를 활용하시라고 제가 좀 돈을 들여서 띄워 놓으셔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요거는 사실은 안 띄워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폐쇄농지원부를 10년 동안 또 뗄 수도 있고, 또 사실상 그때 가면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이제 돼 있고 농지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여러분들이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 놓으셔라. 자, 다시 농지원부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은 이 첨부된 농지원부 내용을 보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본인들이 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는 추진에 대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월 초까지 이런 안내장을 농지원부가 있는 분들에게는 모두 보냅니다. 그러면 2월 28일까지 그거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농지 가진 우리는 2월 달에 농지원부 수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엔 또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시다가
4월 5일 날까지 살아있는 농지원부를 필요하시거나 나중에 쓰시고자 하시는 분은 띄워놓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다 띄라고는 제가 말 안 드리겠어요. 어떤 분은 이거 띄려니까 뭐래로 돈 들여 그걸 띄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뭐 다 떼시라고는 안 해요. 본인이 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양도세나 또는 자녀분들한테 상속됐을 때 자녀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1억 원까지도 1억 원까지 또는 그 이상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단돈 몇천 원이 아까워서 그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까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원부는 폐쇄 농지원부는 향후 10년 동안 마지막 주소지 4월 15일 날 주소지에 있든 농지원부가 있든 그 주소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6일 날, 7일 날부터 4월 14일 날까지 일주일 동안에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건 내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딱 되고 나면 4월 15일 날부터 농지대장이 발급이 됩니다. 농지대장이 발급이 되는데 이때 농지대장이 발급이 될 적에 농지대장이 발급될 적에 4월 15일부터 발급이 될 적에 농지대장을 이때는 발급을 받아보셔라. 이때는 농지를 소유한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농지원부만 있던 분들이 아니라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발급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발급을 받아봤더니 내가 작용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는 걸로 돼 있다든지 휴경을 하는 걸로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을 안 하고 있는다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를 해서 농지대장을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에 있던 분들은 이번에 정리가 되지만 농지대장이 작성이 되지만 그 외 분들은 2023년까지도 농지대장이 가만히 있으면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띄워보고 잘못됐으면 그때 가서 농지대장을 수정을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식적으로 농지대장은 4월 15일부터 발급이 되지만 농지대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법제화돼서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금년도 8월 18일부터입니다. 8월 18일 날부터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해서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제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당 필지에 대한 작용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이 농지대장이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농지원부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것은 세대별로 어떤 농지를 누가 농사 짓고 어떻게 짓고 하는 거에 대한 관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농지대장이라는 것은 필지별로다가 누가 농사를 짓고 어떤 농사를 짓고 또 임차는 누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제 필지별로 확인해 주는 서류가 됐다. 농지대장에 농지원부는 없어졌다.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입증은 뭘로 하느냐? 그것은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할 겁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지원부는 아까 앞에서 직권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보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작성 비치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서류입니다, 사실은. 근데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니까 그동안에 농지원부가 마치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처럼 발급이 됐었고 이것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미비한 게 있어서 2009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2010년부터 정식적으로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인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지원부는 그냥 보조적인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예, 앞으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소유자나 경작자가 할 일은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에 등재된 내용이 틀린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지 시구 읍면에 수정신고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월 25일부터 4월 6일 사이에는 주소지 시구 읍면에서 농지원부를 보유한 필지보다 한두 통 정도 더 떼어 놓으셔라. 이게 더 많이 떼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상속이나 이렇게 하면 자녀가 여럿이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이후에는 토지 소재지 시구면에서 농지마다 보유한 농지마다 필지마다 농지 대장을 떼어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에서 농지 필지별로 자경, 임대, 재배작물 등 경작사항이 변경이 될 때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농지대장은 아까 신고주의라 그랬어요. 신고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되고 이거를 해태했을 때에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뭐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그때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당장 하시고 앞으로 해 나갈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경이나 제촌자경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을 한번 전수 띄워보셔라 그런 얘기고 자경을 못하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자경을 좀 하셔라. 예, 그 다음에 토지 소재지 시구면에 농지대장 신고하고 농업경영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소에다가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를 농지대장 신고를 하셔라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농지법에 저쪽 안 되고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세율로 적용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작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농지은행에 이제 반드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임대차가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촌 자경이 가장 좋고 제촌 자경을 못하면 자경을 하면서 농지 관리도 하고 농업인에 대한 혜택도 누리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농업인에 대한 입증이나 관리는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한다. 예.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라.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기에서도 작용과 재배작물, 뭐 수확 이런 것까지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관리를 하면서 농업인을 하는 것이고 향후의 농업인 입증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다. 면세나 정책자금 지원 등이나 이런 거를 자료로 활용도 하지만은 우리가 농업인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 자경증명, 그러니까 자경을 했다는 입증 자료의 하나의 또 서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실히 잘 하셔야 된다. 그러냐.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하고 이제 또 하나 농지대장, 새로 생기는 농지대장에 대해서도 내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지금 농업경영체도 그렇고 농지대장도 그렇고 내가 신고주의예요. 내가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변경사항 뭐 이렇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농사 짓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거같이 내가 신고 안 하고 우물우물 가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무사항이 늘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에 이 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안내장이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내용을 이 안내문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다 예요.
그래서 이걸 좀 딱딱 끊어서 얘기하면 농지원부가 현재 갖고 계신 분들, 안 갖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농지원부가 갖고 계신 분들은 잘못된 거, 사실과 다른 거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를 주소지 시구 읍면에다 2월 달 안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럼 농지원부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농지원부가 없는 분들은 아직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셨다가 4월 15일이 지난 후에 시구 읍면에 가셔서 농지 대장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돼요. 현재 농지원부가 없으신 분은 이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일단 농지원부는 농번기에 하는 건데 지금은 농번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들면 바로 4월 5일 날이면 폐쇄가 되는 거예요. 폐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소급해서 작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가 만들어져 있거나 안 만들어졌다면 그냥 바로 농업경영체와 농지대장 신고를 4월 15일 이후에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있는 분들은 2월 달까지 수정 신고할 거냐 안 할 거냐. 틀린 게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농지대장은 한번 떼어봐라. 농지대장.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내가 농업경영체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경영체도 한번 띄워가지고 거기에도 잘못된 게 있으면 4월 15일 이후에 그것도 수정신고를 전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고 이 추진 일정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지원부가 없던 분들이 농지원부를 만들겠다고 그래서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만드시 마시고 농지대장 신고만 4월 15일 이후에 하시라는 거. 현재 갖고 있던 분은 농지원부 수정 신고를 하거나 가만히 있다가 한부를 4월 초에 떼어놓고 그 다음에 4월 15일이 되면 농지대장 떼어놓으시라는 거. 농지대장 떼어보는 4월 15일 이후에 농지대장 떼어보는 것은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떼고 수정신고를 하시면은 4월 15일부터 내가 올해 농사를 짓는다는 자격 입증을 할 수 있는 그 서류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정정될 때까지 안 될 수도 있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바뀌고 뭐가 바뀔 때는 명확하게 그거를 인식하시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향후에 농지원부는 없어진다.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다. 필지별로. 그 다음에 농업인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세대별로 얼마만큼 농사 짓는지에 대한 관리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이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원부가 없어지면 농지대장이 마치 농지원부를 대신하는 걸로 인식을 하시는데 농지원부를 거의 대신하는 것 또는 농지원부보다 폭넓게 대신하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이 있다.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에 대한 작용에 대한 것만 입증을 앞으로 해주는 서류다.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행정기관에서 농지대장이라는 필지별 관리를 해준다. 그 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라는 것은 농업인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여기는 뭐 농업인뿐이 아니에요. 어업인도 있고 임업인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은 농업인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이렇게 폭넓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거 아시고 잘 그냥 이런 제도가 될 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또 엄청나게 뭐가 바뀌는가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차분하게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만 수정해서 바로잡아 가시고 재천작용 하시거나 아니면 작용이라도 하시거나 농업인 유지하시고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신 분들 어차피 임대를 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관리하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업인 증명은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일원화된다. 그 다음에 해당 필지에 대한 자격 여부는 농업경영체에도 있지만은 농지대장이 이제 입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고서 향후에 농지 관리 또는 농지 투자하시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